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구글 클라우드 RPG 뉴노멀 시대를 위한 API 관리 플랫폼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로 API 관리가 절실해졌습니다.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규모로 API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API 관리 솔루션이 핵심이 됐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API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RPG 활용을 통해서 API 설계, 보안, 관리, 수익화 및 통합에 대한 전략과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API 관리 성공 사례를 알아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구글 코리아의 홍창배님과 이기원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홍창배입니다. 저는 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API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고객들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엠모드 스페셜리스트 이기원입니다. 저는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홍창배님, 오늘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세션에서는 먼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API 관리 솔루션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와 통합되어서 더욱 강화되고 개선된 RPG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RPG 플랫폼에 따라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API 보안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합까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API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워크로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간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창배 엔지니어님, 이 API라는 것은 두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가 서로 통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말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API 관리인데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 그럼 우선은 IT 환경 변화에 따라서 API 관리가 어떤 변화를 거쳤고 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IT나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API 관리에 요구되는 요구사항들도 변하고 있고 그 역할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은 안 계신 것처럼 그 인간에 있어서 모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모바일이나 또는 빅데이터, AI, ML, 클라우드와 같은 어떤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고객들의 디지털 경험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그 또한 기업 내부에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현대화하면서 운영 비용들을 최적화하는 이런 과제들의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더욱 디지털 비대면으로 가속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 꾸준히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서도 최근에 있어서는 온라인 쇼핑의 트랜잭션들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보다 디지털, 온라인 헬스케어에 대한 사용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디지털 페이먼트들의 증가에 있어서 이런 환경 변화는 우리가 수치로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을 수용하는 행동 변화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이나 원격 채널을 통한 원격 근무의 확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이런 비대면 디지털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들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는 디지털 엑셀런스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 내부의 비즈니스의 DT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확장해가면서 기업 내 외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개발자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API 기반의 빌딩 블록을 제공해서 빠른 타임 투 마켓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 엑셀런스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디지털 엑셀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계속 언급드린 것처럼 API 기반의 아키텍처, API 퍼스트 아키텍처를 통해서 디지털 에코시스템 구축을 만들어가는 필수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API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 비즈니스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 내부의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들과 연결해주는 가장 큰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API 기반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기업들은 내부의 서비스들을 다양한 채널들에게 쉽고 빠르게 오픈할 수 있게 되고요. 또 API가 가지고 있는 재사용성을 통해서 여러 채널들은 원 API 멀티 유즈라는 재사용성을 확보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API는 기업 내부의 서비스들을 외부에 있는 디지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과 연결해주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보셨던 것처럼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API 경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디지털 엑셀런스를 추구하기 위한 API 관리 플랫폼에는 과거에보다 좀 더 고도화된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더 추가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알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기업들도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확산하는 데 따라서 API에 대해서도 이 API 배포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글로벌한 확장성과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도 쉽고 빠르게 API를 접근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API로 개인 고객들,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보안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API 게이트웨이에서만 보안뿐만이 아니라 좀 더 프론트엔드, 엣지 단에서부터 보안 채널을 강화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다층적인 멀티레이어 시큐리티를 제공해야 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점점 발전하는 플랫폼에 따라서 데이터의 레지던시, 어떤 이 클라우드 리전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서비스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AI, ML의 활용처럼 API 플랫폼에 있어서도 AI 기반의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 태스크 등을 자동화하는 것들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디지털 엑셀런스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이 API First 아키텍처는 기업들의 디지털 에코시스템 구축의 필수 요소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리고 또 API 관리 플랫폼은 글로벌 접근성과 성능 그리고 향상된 보안, 개인정보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준수해야 되고 AI 기반의 자동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이 API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 RPG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RPG는 어떤 솔루션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의 API 관리 플랫폼이 RPG입니다. RPG에 대해서 짧게 좀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RPG는 이 API 관리 솔루션 시장을 개척해왔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도 솔루션으로서 지금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 걸쳐서 1000여 개 이상의 고객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탑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RPG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비전과 실행 능력 모두에서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평가에서 6년 연속 리더 솔루션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피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단순한 API 게이트웨이 그 이상으로서 다양한 기능과 그 범위를 여러 확장하고 있는 정말 확장된 API 관리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아피지는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API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API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오픈 API 스펙, 스웨거 3.0이라고 알고 계시는 API 명세 기반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AP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API에 대한 플로우 컨트롤이라든지 데이터 핸들링, 유량 제어, 보안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기능들을 거의 50여 개 이상의 빌트인 정책을 사용해서 개발이나 스크립팅이 아니라 UI 기반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신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필요하신다면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API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보안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端부터 API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에 걸친 전 구간에 걸쳐서 엔드-투-엔드 시큐리티를 아피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PI는 개발자 포탈에 게시되어서 개발자들에게 신속하게 검색 그리고 개발자들이 API의 명세를 확인하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사용해 볼 수 있는 통합된 개발자 포탈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 중인 API에 대해서 어떤 API의 다양한 매트릭에 기반한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서 API의 성능과 현재 사용을 추적하고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탐지해서 어떤 그 장애를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가시성인데요. AP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로부터 API 그리고 백엔드에 이어지는 비즈니스 플로우를 추적하고 그 패턴을 분석해서 현재 비즈니스 사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 APG가 제공하는 분석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익화 모듈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API를 통한 협업뿐만이 아니라 내부 사용자 또는 외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좀 더 개선해서 모든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급의 API 프로그램에서는 점점 수익화 모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계신데요. 아피지는 기본적인 수익화 모듈을 제공해서 API에 대한 다양한 요금제 그리고 그 요금제에 기반한 API 사용을 추적하는 미터링 기능 등을 제공해서 비즈니스의 수익화 모델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API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내용들을 기능 측면으로 좀 더 요약해 보았는데요. API 실행에 꼭 필요한 런타임인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게이트웨이에서는 API를 프록시하면서 API에 대한 보안 그리고 플로우 제어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쉐어드 플로우나 캐싱 등의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기능 등을 API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저희가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전히 API를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통합 EI, ESB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의 혁신인 개발자 에코시스템입니다. 내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벨로퍼 포탈을 제공하는데 외부의 또는 내부의 개발자들이 이 디벨로퍼 포탈에서 자신의 계정을 등록하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앱 클라이언트를 등록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는 그 방법으로 API를 검색하고 테스트 구독을 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셀프 서비스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디벨로퍼 에코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아피지는 그 자체로도 시장의 탑 솔루션으로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에 좀 더 타이트하게 통합된 아피지 X로 거듭나면서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다양한 AI, ML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좀 더 개선된 보안 그리고 확장성, 자동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피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구글 클라우드의 글로벌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리전과 존을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글이 지금까지 유튜브나 서치와 같은 글로벌 스케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축해왔던 프리미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구글의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은 전 세계에 걸친 데이터 센터들을 프라이빗 네트워크, 프리미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RPG를 사용하시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글로벌 어디에 존재하더라도 그 다양한 배포되어 있는 구글의 엣지로 인입하시게 되면 구글 네트워크를 통한 안정적인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대역폭으로 RPG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글로벌 스케일의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입니다. 한층 강화된 멀티레이어 보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API 게이트웨이, 다시 말하면 RPG에서만 어떤 인증 인가의 표준이라든지 또는 트랜스포트 레벨의 TLS나 또는 제이슨 웹 토큰, OAuth와 같은 여러 가지 토큰 방식의 표준들만으로 제공되던 API 보안을 더 강화해서 구글 클라우드로 인입되는 트래픽을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와 또 클라우드 아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와프 솔루션인 클라우드 아머를 통해서 좀 더 앞단인 프론트엔드 단에서 그 데이터 트래픽을 감지하고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자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아이덴티티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ACL과 퍼미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스케일의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그 성능과 또 그 글로벌한 확장성에 반해서 좀 더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접근 규제, 그 규정들을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배포되어 있는 리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원하는 리전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지던시가 준수되어야 하고요. 저장되는 데이터의 암호화라든지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마스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플랫폼과 RPG에 대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글은 지금 보고 계시는 다양한 글로벌 수준의 인증이나 평가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에서 제공하는 KISMS 인증을 득하여서 국내 고객들, 국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인증을 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AI ML 서비스를 통한 오토메이션입니다. 보안적인 어떤 공격에 대한 탐지뿐만이 아니라 매뉴얼 태스크들을 자동화해서 RPG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막강한 기능과 수익화 모델까지 갖춘 이 RPG가 이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클라우드 활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기업의 IT 인프라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완전한 퍼블릭보다는 온프레미스와 그리고 또 프라이빗 그리고 또 퍼블릭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멀티 클라우드로. 이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좀 더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 API를 관리할 때도 하이브리드 워크로드 환경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이 API 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회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클라우드를 논하고 있고 클라우드로 인한 기술 혁신을 저희가 그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워크로드들이 온프레미스나 고객들의 데이터 센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저희가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행한 워크로드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계산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내부 워크로드들을 여전히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거의 복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RPG라는 API 관리 솔루션이 서비스해야 되는 워크로드들이 구글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워크로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RPG는
RPG X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포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구글 관리형 서비스인 RPG X는 RPG의 프락시를 API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플레인뿐만이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인 런타임 플레인까지를 구글 관리형 서비스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자신들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워크로드들이 있거나 또는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를 위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프레임워크인 엔토스를 기반으로 한 API 게이트웨이를 고객의 워크로드가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는 RPG 하이브리드 옵션을 동시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PG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시면 구글이 RPG를 통해서 제공하는 컨트롤 플레인은 구글 클라우드에 통합된 컨트롤 플레인을 사용하시고 워크로드가 배치된 곳에 런타임 플레인, API 게이트웨이를 함께 배치하셔서 낮은 지연 시간에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일부 기업 고객들에 있어서는 그 데이터의 중요도와 민감도 때문에 클라우드 사용을 매우 꺼리시는 고객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플레인까지를 완전 차단된 형태로 고객들이 설치 구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RPG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저희가 옵션으로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RPG의 그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크로드들이 구글 클라우드에 존재하거나 또는 온프레미스 또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에 존재하더라도 RPG X와 RPG 하이브리드, 더 나아가서는 RPG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용하셔서 그 기업 고객들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API 프로그램을 구축하실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환경에서 이 API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엔지니어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API 관리 솔루션에서 고려해야 될 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보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좀 마찬가지로 이 보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보안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글 클라우드에서의 보안은 어떤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보안에 있어서 취약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API 관리 솔루션인 RPG를 설명드리면서도 지금 구글 클라우드와 통합되어서 좀 더 다층적이고 좀 더 앞단에서부터 더 강화된 API 보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를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제가 앞부분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API 트래픽은 다양한 디지털 채널의 증가나 비대면 환경의 또 확대로 인해서 매년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API 트래픽의 증가보다도 어떤 위협적인 API 공격과 또 보세에 의한 API 트래픽, 오남용에 대한 이 보안 리스크들이 더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API에 대한 위협, 보세 트래픽을 막기 위해서 구글이 제시하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PI 게이트웨이보다 좀 더 앞단에서 프론트엔드 엣지단에서부터 이런 위협을 차단하는 다층적인 멀티레이어 API 보안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위협을 감지하고 이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위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탑 클래스 수준의 AI ML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RPG API 플랫폼의 더 앞단에 모든 트래픽이 인입되는 프론트엔드에서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LB를 배치하게 됩니다. 엣지단에서 트래픽이 인입되는 프론트엔드로서 클라우드 LB가 글로벌하게 하나의 IP로 유니캐스트 IP를 지원하는 놀라운 엔드포인트에 대한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인입되는 트래픽을 엣지단에서부터 감지하고 차단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같이 솔루션을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와프 솔루션인 클라우드 아머이고요. 이 클라우드 아머를 통해서 디도스와 여러 가지 API,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에 의한 봇 트래픽을 앞단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리캡차를 저희가 함께 제안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트래픽이 통과했을 때라도 RPG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역시 클라이언트 단과 백엔드 단에 걸친 엔드-투-엔드 시큐리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아머의 경우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디도스와 와프 솔루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 단에 클라우드 LB와 강하게 통합되어 있고요. 이런 통합을 통해서 프로토콜 베이스의 레이어 3와 레이어 4의 볼륨과 프로토콜 디도스 어택을 사전에 막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와프 기능을 통해서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의 시큐리티 프로젝트가 강조하는 10가지 리스크들을 사전에 사전 정의된 룰을 통해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L3, L4 디도스 공격에 비해서 차단하기가 어려운 레이어 7 디도스 어택에 대해서 클라우드 아머가 최근에 거의 사상 가장 큰 공격인 초당 4,600만 건에 해당하는 레이어 7 디도스 공격을 아머가 가지고 있는 AI 기반의 감지와 그 차단 룰을 통해서 막아냈던 사례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아머는 인입되는 트래픽을 패턴을 분석해서 그 모델에 의해서 레이어 7 디도스 공격을 감지하고 그 서명을 시그너처를 파악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룰을 사용자에게 레커멘데이션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디도스 공격을 차단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리캡차입니다. 리캡차가 버전 2와 버전 3로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 개선된 리캡차를 좀 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은 좀 더 개선 확대된 기능과 높은 SLA를 보장하는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사용자의 트래픽을 사용자가 발생하는 비헤이버를 확인하고 봇과 일반 사용자를 구분해내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안정된 트래픽만을 인입시켜주는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를 앞단에서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입되는 서비스 트래픽들은 RPG에서 처리하게 되겠죠. RPG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단부터 인입되는 트래픽을 OAuth나 사물, JWT와 같은 인증 인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권한과 그 인증을 확인하고 있고요. 다양한 유량 제어나 또 전속 레벨의 보안 등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보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RPG가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보안에 더해서 최근의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구글은 또 AI 기반의 어드밴스드 API 시큐리티 기능을 최근에 제공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 기능이 출시가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기업 고객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API들에 대한 그 설정과 그 구조를 점검해서 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보안 취약성 점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계속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매드봇 트래픽입니다. 앞에서 리캡차는 사용자의 이런 마우스 트래픽이나 아니면 사용자의 그런 활동에 대한 봇 트래픽을 감지하는 어플리케이션, 유저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봇 트래픽이었다면 역시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된 봇이 발생해서 던지는 API 기반의 트래픽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API 트래픽의 패턴을 확인하고 봇 트래픽을 감지해서 관리자에게, 운영자에게 트래픽을 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한 방어를 제한하는 봇 트래픽 감지 기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AI, ML 기반의 어드밴스드 API 보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솔루션을 통해서 맨 앞단에 인입되는 트래픽을 엣지 단에서 클라우드 아머와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가 사전에 디도스를 방어하고 그리고 와프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자에 의한 봇 트래픽을 리캡차로 그리고 시스템화된 봇 트래픽을 RPG의 어드밴스드 API 보안으로 막아내서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강화된 보안에 하에서 AP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어드밴스드한 솔루션 아키텍처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API라는 게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의 연결이다 보니까 사실은 태생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가지는 보안에 대한 의구심이 누구나 갖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홍창배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레벨별로 또 기능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 보안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확인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데모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사회자분처럼 또 여러 오늘 참석하신 고객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데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어드밴스드 API 보안에 관한 데모를 준비했고요. 지금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PI 보안 취약성 점검입니다. 지금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API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집합한 프로파일을 저희가 어태치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프로파일 기준에 따라서 그 API가 배포된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파일 기준에 따라서 스코어를 매기게 되고 그 각 스코어에 대해서 영역별로 보안 취약성이 발견된 API들을 추출해서 운영자에게 제안을 하고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레커멘드하는 API 보안 취약성 점검을 보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발생하는 자동화되고 시스템화된 봇 트래픽을 감지하는 봇 트래픽에 대한 데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PI 봇 트래픽을 차단하고 감지하는 실제 잡을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PI 프락시별로 또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별로 다양한 디멘전에 대한 의심되는 봇 트래픽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한 트래픽의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API 프락시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봇으로 의심되는 트래픽들이 어떻게 진입되고 있는지를 디멘전별로 드릴다운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봇에 대한 의심되는 유형별로 그 트래픽을 집계하고 그 어떤 유형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운영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API별로의 봇 트래픽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조기에 수립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데모 설명을 들으니 이제 역시 체감의 속도와 깊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체감을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로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보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보안을 강조하고 또 보안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실 이 API의 가장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통합과 연결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는 그 기술과 고객의 요구사항도 아주 많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경험이 강조되면서 또 연결된 경험의 시대라고 많은 이 IT 솔루션 기업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통합과 연결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P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인 이 애플리케이션 통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API 관리 솔루션과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좀 더 백엔드 쪽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퍼스트 통합이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통합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API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통합의 접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디지털 경험을 수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어찌 말하면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부킹을 하고 구글 맵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커넥티드와 같은 자율주행차들을 이용하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모든 경험들의 뒤에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서비스의 뒤에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결국 이 데이터들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경험의 이네이블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들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용자의 경험을 수집해서 데이터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챌린지들과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데이터는 좀 더 앞단에 나와 있는 API와 다르게 여전히 기업들 시스템의 가장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좀 흔히 말했던 원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일로되어 있고 그리고 좀 더 계속 너무 안쪽에 보완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의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가 과제이고요.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의 원칙은
과거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EAI나 ESB와 같은 데이터 오리엔티드된 관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이것들을 필요에 의한다면 외부로 오픈해주는 그런 접근들을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관계들을 거쳐서, 이런 태스크들을 거쳐서 데이터들을 사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경험의 속도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월 단위 또는 뭐 수개월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의 속도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주 단위, 단순하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출시해야 되는 속도의 시대가 대두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챌린지를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API 퍼스트 통합이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RPG가 계속 강조하는 API 밸류 체인에서 아웃사이드 인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채널에 연결하는 부분이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 서비스를 오픈해서 쓰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그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과 외 사용자 경험을 고민하는,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 단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PI 요구사항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하고 이것들을 신속하게 API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API 퍼스트 통합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API 관리 솔루션, API로부터 출발한 백엔드 서비스의 연계를 좀 더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통합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다채널로 연결된 경험이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또 기업의 IT 환경도 매우 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또 서비스들도 계속 새롭게 지금 탄생하고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통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API 퍼스트 전략을 내세우시고 계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RPG는 어떻게 통합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API 퍼스트 전략에 맞추어서 API를 만들고 API를 오픈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 관리 플랫폼인 RPG에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통합 플랫폼을 통합하여서 RPG 인티그레이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PI 관리 플랫폼에서 API 개발자나 또는 아키텍트들이 API를 만드는 그 연장선에서 API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통합과 데이터 통합을 바로 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파이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이런 이 RPG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은 이런 API 퍼스트 통합을 위한 목적형 런타임으로서 구글 클라우드의 강력한 성능과 그 확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지금 API 통합을 필요한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통합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커넥터들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있는 서비스들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SaaS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어떤 이 테크놀로지 기반의 서비스들을 다 포함하는 다양한 커넥터 로드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RPG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RPG라는 API 관리 플랫폼을 확장해서 API 매니지먼트 영역과 또 필요한 경우에 백엔드 서비스를 통합, 어플리케이션 통합과 데이터 통합으로 지원하는 RPG 인티그레이션을 함께 제공해서 RPG가 하나의 더 확장된 API 관리 플랫폼으로서 서비스 되도록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적 기반의 런타임으로 구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글로벌 수준의 성능과 확장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API 관리 플랫폼과 통합된 어플리케이션 통합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API 관리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어떤 API로부터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 API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통합을 지원하는 아웃사이드 인 전략과 개발 방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RPG 인티그레이션의 핵심 기능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 우선 플랫폼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런타임을 제공하고 있어서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수준의 성능과 확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GUI 기반의 통합 개발자 에디터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제공하고 있어서
어떤 이 개발과 코딩과 스크립팅이 아니라 에디터 기반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시퀄이나 빅쿼리, 펍섭 같은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나우와 같은 외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지원하는 다양한 커넥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RPG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통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기현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그러니까 사실 현대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하드웨어든 뭐 소프트웨어든 이제 특히 이제 이 솔루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특히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대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굉장히 개념적이기도 하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API 관리나 보안, 그리고 API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이런 관리나 보안 영역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앞서 소개드린 API와 잘 융합해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어떻게 잘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면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다양한 최신 기술들,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컨테이너, 데브옵스 등을 적용해서 리아키텍처링이나 아니면 리플랫폼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런 단일의 애플리케이션을 각 서비스나 기능별로 분리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단순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오른쪽에 여러 서비스들 그리고 기능들로 분리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발된 서비스들은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각 서비스 단위로 배포 주기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사용자들의 니즈를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더 빠른 타임 투 마켓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 간의 디펜던시를 줄여서 특정 서비스에서 장애가 생기더라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장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는 독립적인 프로세스에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간에는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통신 구간에서의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들 간의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제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일화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서비스로 구성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들의 복잡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슈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이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드릴 서비스 메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기원님의 말씀은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서비스 메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통신 구간의 보안을 위해서 뮤추얼 TLS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들 상호 간에 인증이나 인가를 통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임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은 항상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신이 실패했을 때 타임아웃을 둬서 재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와의 통신이 이상이 있을 때 뭔가 이상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내부로의 장애 확산을 방지하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 구간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 구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서비스들 간의 실제 디펜던시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지연 시간 측정을 위한 뭔가 이제 분산 트레이싱 기능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기능들은 사실 이제 비즈니스 로직은 아니고요. 어떠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네트워크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의 한계를 해결하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서비스 메쉬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 메쉬는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개발자들은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운영자들은 이러한 서비스 메쉬의 설치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필요한 공통의 네트워크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메쉬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네트워크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즉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제공이 됩니다. 네. 이교님의 설명을 통해서는 서비스 메시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운영할 때는 그 두 개발부서나 운영부서가 집중적으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서비스 메시를 구글 클라우드는 어떻게 제공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메쉬를 엔소스 서비스 메쉬라는 관련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이제 엔소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기존 고객분들은 이게 이제 엔소스 제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저희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인 엔소스에서만 이 엔소스 서비스 메쉬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글 클라우드의 관련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GK나 VM까지도 저희가 이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엔소스 서비스 메쉬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통신 구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들 간의 통신 구간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이나 인가와 같은 보안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들 간의 모니터링을 위한 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된 다양한 매트릭들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GUI 콘솔 화면에서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나 어떤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를 볼 수 있는 뷰, 그리고 SRE 모니터링 기능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운영이나 관리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I 관리를 위한 에피지와 마이크로 서비스 관리를 위한 엔소스 서비스 메쉬가 통합된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 관리나 보안이나 모니터링을 엔소스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앞단의 에피지를 통해서 API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나 실행이나 보안 기능을 제공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에피지와 엔소스 서비스 메쉬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시스템을 API First 아키텍처로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좀 더 쉽게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뉴 노멀 시대의 API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주역인 이 RPG의 실용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RPG 하이브리드가 지원하는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G 하이브리드는 구글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프레임워크인 엔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이기원 엔지니어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엔토스를 기반으로 고객의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나 다른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통합하게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VM웨어라든지 또는 베어메탈, 그리고 AWS나 Azure와 같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RPG 하이브리드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RPGX는 구글 클라우드에 통합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구글 클라우드 한국 리전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RPG가 구글 클라우드와 통합된 RPGX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레지던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이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원하는 데이터 리전을 선택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한국 리전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원하시는 서비스를 계획하시는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 리전에서 RPG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RPG에서도 캐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CDN을 사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되면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또, 예, 중요하신 질문이긴 합니다. RPG는 RPG 게이트웨이 자체에서도 캐싱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PG에서 지원하는 캐싱과 CDN에서 지원하는 캐싱은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캐싱의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CDN이 조금 더 앞단에서 캐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단에서 RPG 게이트웨이까지 가기도 전에 캐싱되어 있는 결과를 서비스할 수 있는 라스트 마일의 그런 장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RPG가 지원하는 캐싱은 API 서비스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키밸류 서비스들은 캐싱할 수 있는 좀 더 범용적인 캐싱 기능까지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레이턴시나 라스트 마일에 대한 전략 접근을 지원하시게 되면 CDN 캐싱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복잡하거나 좀 더 이 고도화된 캐싱 유스 케이스가 있다면 RPG가 지원하는 캐싱 시나리오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오픈 이스티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스티오와 안토스 서비스 메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드린 서비스 메시의 오픈소스 구현체가 이제 이스티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티오, 오픈소스 이스티오를 저희가 이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게 엔토스 서비스 메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예를 들자면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매니지드로 제공하는 게 GKE, 이렇게 이 경우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이스티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은 제공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아까 소개드렸던 저희 콘솔에서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티오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구글이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통합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RPG 인테그레이션에서는 API 방식의 동기식 호출만 지원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제 어플리케이션 통합에 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의 질문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통합에는 동기식, 비동기식, 배치식, 다양한 방식의 통합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RPG 인티그레이션은 API 퍼스트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API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통합 요구를 처리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전통적인 통합에서 지원하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든지 또는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스케줄 방식의 배치 등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기식으로 API로부터 서비스되는 호출만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펍섭이나 카프카와 같은 그런 비동기식의 이벤트 트리거를 활용하는 지연된 호출도 지원하고요. 스케줄러를 활용한 이 배치 형식의 호출까지도 지원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이 활용하시는 salesforce.com 같은 CRM 그 서비스들은 그 salesforce.com 커넥터를 통해서 salesforce.com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캐치하는 외부로부터의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호출까지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RPG가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런 평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가격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렇게 접해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피지는 60일 무료 체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SLA가 동일한데, 그걸 6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트라이얼을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홈페이지나 아피지 홈페이지에서 그런 트라이얼 에디션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만약 또 찾기 어려우시거나 또 문의가 있으시면 구글 클라우드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봇 트래픽을 차단하는 리캡차와 RPG에서 제공하는 봇 차단 기능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리캡차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그 동작을 기반으로 봇이냐 일반 사용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 많이 활용되는 기술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어떤 마우스 움직임 등을 계속 감지해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매드봇인지를 저희가 감별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리캡차는 유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행동을 그러니까 감지하고 봇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RPG는 그것보다는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의 호출을 감지하면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호출 패턴과 봇에서로부터 들어오는 패턴을 구분하는 모델 기반의 그런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활동하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봇이냐 또는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봇 트래픽이냐를 차단하는 두 가지 영역이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서비스 메시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여러 다양한 클라우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클라우드도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구글의 서비스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클라우드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엔소스 서비스 메쉬라는 게 결국 이제 앞에 엔소스라는 이름이 붙여 있잖아요. 저 이제 엔소스라는 게 결국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결국 요 엔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면 저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다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엔소스 서비스 메쉬 기능, 앞서 소개드렸던 트래픽 관리나 보안이나 모니터링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매트릭들을 단일의 콘솔에서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요. 아까 이렇게 API 관련해서 이제 포털에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사실 뭐 구글이 지향하는 바가 이제 오픈 소스 쪽이긴 한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나 누가 올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용하면서도의 그런 불안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이 올리는 그 API를 개발하고 올리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개발자 개발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셀프 서비스 경험을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악의적인 그런 사용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 API를 게시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원칙입니다만, 어떤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내부 개발자들을 위해서는 완전히 오픈해주고 어떤 퍼블릭한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승인 프로세스를 가져서 어떤 리뷰를 하고 합당한 개발자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좀 더 고도화된 API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되면 어떤 개발자 그룹에게 필요한 API들을 게시하고 그게 접근할 수 있게 컨트롤하는 제어권들도 APG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두 분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이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디지털, 비대면 요구사항의 증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는 RPG의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고, 이걸 들으신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문제 또는 비즈니스에 좀 더 실마리가 되거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좀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에피지와 함께 저희 이제 엔소 서비스 메쉬를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서 가장 앞단 API부터 저 뒷단 운영까지 엔드투엔드로 다양한 프로덕트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하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를 컨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구글 클라우드 RPG 뉴노멀 시대를 위한 API 관리 플랫폼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